인쌤의 한판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칠판으로 끝내는 개념과학 민쌤의 한판과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빛의 간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빛의 간섭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영의 실험이고요. 또 하나는 얇은 막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문제 그 다음에 적용하고 풀어갈 수 있는지 한번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빛의 간섭 단원입니다. 그래서 빛의 간섭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영의 실험인데요. 자, 영의 실험은 다른 말로 이중 슬립 간섭 실험이다. 빛의 그런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 스크린까지 점선을 하나 보시고 첫 번째 슬릿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S0라고 하면 빛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슬릿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있고 이쪽 편에 슬릿이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슬릿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떨어진 거리는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편에 쭉 오다 보면 이쪽 편에 스크린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S0 슬릿을 통과한 빛이 두 번째 S1과 S2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얘들 둘은 경로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센터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오면은 경로차가 없으니까 보강간섭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데 일단 그림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오고요. 자, 이렇게 왔을 때 그럼 이쪽에 온 두 개의 빛이 어떤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몇 가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S1과 S2 사이 슬릿 사이의 간격 요거를 우리는 이제 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니 요거를 X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요? 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온 빛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기 왔을 때 스크린에는 어떤 간섭 무늬가 나타날 거냐 이제 그런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센터에 오는 거는 경로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로 출발한 빛이 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결국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밝은 무늬를 쌤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센터니까 센터에서 이렇게 오면 여기는 밝은 무늬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밝은 무늬, 그 다음 여기도 밝은 무늬 이렇게 되겠죠. 이제 센터에서 멀어져서 빛의 양을 감소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엄폭하게 들어간 부분은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간섭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무늬 폭이라든지, 무늬 넓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섭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섭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경로차라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로차는 우리가 기호로 세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요. 요 세모, 그러니까 델타는 어떻게 이제 찾을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한 빛이 위, 아래 해서 이렇게 갔다면, 그러면 여기 출발한 거리하고 요 거리를 같게끔 잡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게끔 잡아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하나 내려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이 두 변 길이가 같은데 이게 직각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틀어지는 요 간격, 파장이 워낙 짧기 때문에 빛이 약간만 틀어져도요, 이 L까지 거리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거의 직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근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출발한 빛도 이렇게 가니까 결국 이 거리가 같게 되면 여기는 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경로차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둘이는 길이를 같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위로 출발한 빛이 위로 가게 돼서 여기서 만나면 얘 둘은 이게 없다면 똑같이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부분, 요 길이가 우리가 말하는 경로차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경로차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봤더니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게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빗변하고 높이 관계니까 어떻게 됐냐면 델타는 D 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 값이 워낙에 작다라고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세타 값이 작으면 거의 얘는 뭐하고 똑같느냐 하면 탄젠트 세타 값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밑변분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빗변분의 높이하고 요 세타가 작으면 거의 어떻다?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됐을 때 요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 삼각형.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 삼각형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 노란 점선하고 삼각형. 그럼 요게 이제 또 직각이고 요게 틀어진 각 세타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탄젠트 세타 값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 사인 세타인데 요건 D 탄젠트 세타하고 같고 요 놈은 결국 뭐와 같으냐? D 탄젠트 세타니까요. 요 삼각형에서 이거분의 이거니까 L분의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표현할 때 이 델타라는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적으면 델타는 D 사인 세타인데요. 이제 여기 썼잖아요. 그러니까 D 뭐죠? L분의 X인데 요 놈이 두 가지의 경로차. 자, 반파장의 짝수배냐 혹은 반파장의 홀수배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우리가 말하는 최종적으로 이 간섭 조건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 델타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나면 얘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파장 여기가 요렇게 같은데 여기 반파장 차이가 나버리면 죄송합니다. 반파장 차이가 나버리면 요 놈이 되겠죠. 그러면 위로 출발한 빛이 아래로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상쇄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짝수배를 가지게 되면 여기는 뭐죠? 보강 간섭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된다? 상쇄 간섭이 된다. 그러면 보강이 되면 위가 만났으니까 밝아지겠고요. 그럼 얘는 아래 만났으니까 어떻게?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실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은 간섭 조건은 이렇게 된다. 요 경로차, 요 놈이 어떤 형태로 만났을 때 보강이 되고 상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다음 영의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늬 간격입니다. 그래서 무늬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게 X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제 밝은 무늬로 할게요. 여러분들 밝은 무늬 하면 요 보강 간섭 조건을 써야 되니까 훨씬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왔을 때 여기서 요까지 거리를 X2라고 한다면 여기 요거는 두 번째 밝은 무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밝은 무늬고 그럼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 요거를 X1이라고 하자. 요거를 X1. 그러면 여기 요 놈과 요 놈은 X2와 X1 사이 간격. 요게 이제 무늬 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2 마이너스 뭐죠? X1 요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명 밝은 무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M은 센터 있을 땐 0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어 드릴게요. 여기는 M이 0인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M이 얼마? 1이고 여기서는 M이 2가 들어가고 R은요 2M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첫 번째 어둠 무늬 여기에 M이 0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M에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두운 거니까 요거죠. 두 번째 어두운 거는 명, 밝은 거니까 두 번째 명은 M에다 2를 넣으세요. 요 간섭 조건이니까. 그러면 요걸 쓰시게 되면 어떻게 쓰죠? 자, 여기 D L분의 X. 자, 두 번째니까 X2가 되겠고요. 요 놈은 여기에다 2를 넣으시니까 약분하면 2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밝은 무늬 M에다 1을 넣으시라고요. 그래서 D L분의 X1은
여기에 1 넣으시면 약분되니까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요걸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빼보자. 그럼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죠? D L분의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고요. 요놈이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놈이 델타 x잖아요. 요놈이. 따라서 델타 x는 어떻게 될 거다? 예, 넘기면 D분의 L 람다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무늬 간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근데 요건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보는 빛의 회절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의 회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특히 회절이 많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요거 여러분들 이제 따로 회절할 때 공부하셨는데 회절이 많이 일어나려면 틈은 작아야 되고 파장은 어떻게 해요? 예, 길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앞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게 어차피 회절해도 요게 똑같이 나옵니다만은 자, 틈이 작다는 말은 뭐예요? 저기서 저 틈은 요 놈이 되겠죠. 요 틈. 그러니까 D가 작아야 된다. 요게 작으면 얘가 커진다라는 게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파장이 길다. 그러니까 요게 길어지면 얘가 커지니까 요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영의 실험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얇은 막의 간섭입니다. 자, 얇은 막의 간섭인데 이 얇은 막의 간섭은 여러분들 그림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얇은 막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기 공기고 여기 얇은 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얇은 막이 되고 요 굴절률을 편의상 N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 중이니까 얘는 예를 들게요. 자, 공기니까 여기는 N이 얼마다? 1로 보시겠다 이 말입니다. 1점 얼마인데? 그러니까 1로 보시고 여기도 공기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N은 1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빛이 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진행이 어떻게 올 거냐면 자, 요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똑같이 나란하게 이렇게 왔다는 거죠. 요렇게 오면 지금 여기서 법선을 내리셔야 되는데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법선을 요렇게 하나 내려놓으면요. 약간 좀 틀어지긴 했는데 뭐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빛은 요게 입사각이고 굴절각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꺾여서 와요.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을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빛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얇은 막 위에서 어떤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 뭐죠? 석유 기름 같은 데 흘러있는 물에 보면 아주 오색 찬란한 무지개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기름 같은 데서 바로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빛과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여기서 요만큼 요렇게 달려와서 요렇게 갔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는 어떻게 갈 거냐라고 봤더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놈도 수선을 내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게 이제 수직이 되다 보니까 보세요. 자, 중요한 거. 자, 요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 같죠. 그럼 공기 중에서 얘는 요거고 올 동안에 얘는 공기 중에서 얇은 막에서 어느 정도 가냐면 요 정도를 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수선을 내려서 요 같은 시간 동안 얘는 빨리 갈 거고 얘는 적게 갈 거니까. 그래서 공기 중에서 굴절률이 작은 데서는 빛의 속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올 동안에 얘는 요것밖에 못 왔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경로차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자, 요거 와서 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죠.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게 얇은 막에서 더 이제 왔는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구나. 근데 요거를 어떻게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봤더니 요 놈이 간격이 D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을 이렇게 그대로 접으면, 다시 말해서 요 놈을 그대로 이렇게 연장선을 쫙 그려 보시면은 여기에서 요 놈도 D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탁 접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요 선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그은 요 거리,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우리가 말하는 경로차가 되는데, 그거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뭐가 됩니까? 밑변이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가 DD, ED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코사인 세타에 해당한다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이제 세타라고 보시면 이 선과 이거는 나란하니까 요게 또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요. 자, 경로차 델타는 ED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로차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그 선분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기 중에서 오는 거고요. 요건 얇은 막에서 움직인 거리잖아요. 요거. 그러면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얇은 막 안에서 움직인 거리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경로차로 계산한다기보다는 공기 중으로 간 거리로 환산해서, 다시 말하면 광로차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광로차 델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굴절률 n에 들어가면 느려지죠. 굴절률만큼 느려지니까 굴절률을 곱해서 공기 중으로 간 거리를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로차에다가 굴절률 n을 곱해서 공기 중에서 간 거리로 환산해서 광로차로 계산을 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결국 뭐죠? 네, 2분의 람다 2m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얼마죠? 네, 2m 플러스 1인 경우가 있겠다. 그럼 요놈들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요쪽 분의 쌤이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반사파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고정단 반사하고 그 다음에 자유단 반사까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쌤이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요런 하나의 펄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고정단 반사가 돼요. 그러면 고정단 반사를 진행을 하면 요놈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들어가면 줄은 벽을 위로 밀려고 하는데, 작용 반작용으로 벽은 줄을 아래로 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놈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런 식으로 해서 반사파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결국 고정단 반사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18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2분의 람다 반파장의 차이가 난다는 게 고정단 반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쉽게 외울 때는 소 밀고 가자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단 반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요. 자, 요 놈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다? 네, 자유단 반사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요놈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와서 줄이 이렇게 쭉 가다가 움직이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쳐버리는 거잖아. 그럼 다시 쳐버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자유단이니까. 그럼 자유단은 결국은 위상차가 생겨 안 생겨요? 위상차가 위로 들어가면 그대로 위로 나왔으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반파장의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고, 얘는 반대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소 밀고 가자 반파장 차이가 나는구나, 요렇구나.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여기 보시면 얇은 막의 간섭에서 지금 여기 요점하고 요점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가 되느냐라고 봤더니
반사인데요. 반사인데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들어올 때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밀고 가져가 돼요. 소밀고. 그러니까 반파장. 여기는 고정단 반사가 돼서 여기는 뭐가 된다? 반파장 차이가 자체적으로 반사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봤더니 밀에서 소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자유단 반사가 된다. 그러니까 밀소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벌써 고정단 자유다니까 고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고자가 된 상태에서 반파장 차이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본래는 어떻게 이제 간섭 조건을 들어가야 되냐면, 자, 광노차 찾았죠? END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반파장의 짝수배, 홀수배인데, 본래 반파장의 짝수배가 뭐가 돼야 된다? 네, 보강 간섭이 돼야 돼요. 이게 보강 간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이놈이 고자니까 여기에서 반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반파장을 더 얹으셔야 돼요. 그럼 반파장 더 얹으면 이놈은 어떻게 된다? 네, 이게 바로 상쇄 간섭이 돼요. 그러면 요게 보강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상쇄 간섭이 되는 요 부분과 보강 간섭이니까 요거는 암, 요거는 명,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얇은 마기 간섭에서 반사파가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 그 뭐죠? 투과파하고 반사파까지 같이 덤으로 봐놓으시면 더 좋은데 선생님 간단하게만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 요 막이 있어요. 요 막이.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튕겨져 온 놈과 요렇게 튕겨져 온 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통과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놈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공기 굴절률 N, 공기 굴절률 N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D라고 보시면 어떻게 되죠? 얘는 자, 적을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END잖아요. END.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람다 EM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소밀고 여기 밀소자, 고자니까 얘가 뭐가 되죠? 예, 요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얼마? 2m 플러스 1 뭐 요렇게 있는 거랑. 그 다음 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END잖아요. 요게 이제 D니까. 그래서 END는 똑같이 2분의 람다 얼마? 2m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어떤죠? 밀소. 여기는 밀소자. 여기도 밀소자. 이러니까 자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뭐 2분의 람다 얼마? 뭐 2m 플러스 1 이래 있으면 요건 상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칠판에 끝내는 민셈의 한판과는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간섭 잘 좀 정리해 두셨다가 자기 걸로 만드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